S라인과 식스팩에 돌림골을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시즌 2. 예. 네. 지난번에 제가 길게 끌었는데 좀 약간 재미가 없어서 한번 이번에는 좀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끊어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요것도 좀 약간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저는 불량에서 함께 돌아온 불량한 그이 최실당입니다. 자, 오늘 스타카토식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오 원장님, 네, 스타카토식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만호 원장 오 원장입니다. 네, 제 목소리 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게스트가 없어요. 네, 남자 셋이서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 벌써 힘이 빠지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네, 시작한지 지금 약 5초 정도. 네, 15초 정도 지났는데 벌써 방정이 됐어요. 자기 소개에서 이제 빼먹으면 안 되는 우리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네, 오 원장님. 네. 저희 셀프 마사지 책 좀 잘 팔아주시고요. 네, 각설이. 네, 또? 열심히. 네, 지금 일주통증 연대기 열심히 연재 중입니다. 드디어. 네. 엄청 글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갈에는 댓글에 네, 사람들이 술 먹고 글 쓰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술 먹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는 안 거시는 걸로. 네. 자, 효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기 소개를 했었나요? 오늘부터 이제 하는 걸로. 네. 딱딱하게 우리 약간 건조한 방송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교양 넘치게. 네. 참튼튼병원에서 왜 이렇게 어색해? 그치. 참튼튼병원에서 네. 운동재활센터 센터장 맡고 있고요. 네. 네. 효쌤이라고 합니다. 네. 맞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방송하면서 네, 제가 한 번도 자기 소개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효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 네.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어요? 맨날 형이 먼저 승진의 아이콘이라고 막 치고 들어가면서 자기소개 기회를 박탈했지. 네, 오늘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어떤 그런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오늘 또 이제 이 오 원장님 네, 또 이제 가지고 오신 주제 가지고 네. 이제 오 원장님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오 원장님이 좀 목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굉장한 애독가이자 다독가예요. 네, 다독가. 네, 네, 엄청 많죠. 집에 네, 가면. 장서를 뭐 이렇게 가지고 네. 있고요. 쓸데없는 그다음에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에 전자책으로 다 무협지를 항상 읽고 계신 맞아요. 네, 아주 스마트한 다독가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오 원장님이 만든 코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오 원장님의 색깔이 맞고 좀 유익하게 이제 코너 자체를 이끌 수 있을까 해서 오 원장님의 교양 넘치는 책 소개 여행. 교양이 어딨어 내가. 지금 막 생각하신 거죠? 네. 오 원장님의 그러지 마, 넘치는 그러지 마. 책나라 여행. 책을 오 원장님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 책 한번 꼭 읽으면 인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피아살이 되는 그런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네. 책에 대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어떤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이 책을 읽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지 날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이런 거죠?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샅샅이 네. 숲속을 뒤지듯 낱낱이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해부해주는 네. 아니야, 어떤 그런 거 아니야. 책의 수술실 같은 그렇죠. 그러지 마. 네. 망했어. 벌써 망했어. 네, 그런 코너로다가 꾸며볼까 합니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고서는 약간 매니아층이 약간 매니악한 게 오 원장이 추천하는 홈트레이닝 요 방송 네. 아주 쉽게 생각하고서는 구글을 링을 했는데 나무위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폭망한 어떤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무슨 공중부양 이런 거 찾아보고 막 해서 나왔는데 그거 방송 진행하느냐고 제가 진땀을 뺐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진땀 뺄 거야, 형. 그래서
이 오 원장님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오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죠. 오 원장님의 책나라 여행. 책나라 네, 또 교양 바뀌었다. 넘치는. 또 책 생각해냈다. 네. 아니면은 그 오 원장님의 교양나라, 교양 없어. 내가 무슨 아니면 교양 책- 머리가 없는데 무슨. 오 원장님의 책 수술실, 그거 좋네요. 오 원장님의 책 해부학교실 뭐 이런 오, 거. 아니야. 좋네요. 수술 해부 다 아니야. 그냥 그런 쪽으로. 아픈 책 4개로 와 뭐 이런 거 그거 있잖아. 괜찮다. 아이고. 아픈 책 4개로 와. 아픈 책이요 4개로 오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버려진 책 전문. 중고 서점 알라딘 중고나라 엄청 많이 실제로 수첩에 보면 네. 이름이 쫙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책 권수 이런 게 막 적혀져 있어요. 네네. 빌려준 거래 자기 책들을. 아 내가 좀 책에 대해서 네. 강박증이 있어서 빌려준 책은 꼭 적어놓고 안 받으면은 음. 다시 사야 돼. 여러분 이 오 원장님의 목소리만 듣고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네, 부분인데 책사랑이- 굉장히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분. 아니야 이분이- 애니멀 호더처럼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저도 이제 그 대학 때부터 봐왔으니까 네. 보면 힘드셨겠어요, 되게. 네. 이따가 좀 위로해 주시고요. 네. 보면 술을 먹은 다음에 솔직히 책 읽는 사람 없잖아요. 술 기운에 책 읽는 사람. 네. 술 기운에 책을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술 어. 먹고 나서는 이게 네네. 책을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막 그럴 텐데 네네. 엄청 집중해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술이 술기운이 떨어지면 네. 술을 사러 갔다가 네. 다시 술을 하나 현실 들고 도피 현실 도피. 또 먹으면서 책을 보고. 무슨 와. 책이었어요, 오 원장님 그거? 근데 그게 대부분 무협지지만 가끔은 네. 그냥 그 내가 재밌게 읽는 책들도 술 먹으면서 보면 재밌어. 그러게. 음. 신기한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글자가 빙빙 돌잖아요. 보통 네네네. 술을 먹으면. 네. 근데 술 많이 먹었는데도 네. 보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했었어요. 뭐 우리 효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 원장님 되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네네네. 참 신기한 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가? 네, 참 신기한 애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가 없죠, 네, 이 사람.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오 원장님의 책나라, 교양나라, 오 원장님의 책 해부학교실 한번 같이 떠나보아요. 자, 오늘 오 원장님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줄 그 책은요. 어떤 책이죠? 어떤 네, 책일까요? 일단 그 크리스토퍼 맥두걸 아저씨의 네. 본투런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본토론에 대한 그 이제 그 원고를 네. 네.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소개시켜줬던 분이 오 원장님이었었어요. 그랬군요. 사실 본투런은 말이 좀 많죠.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네. 뭐 말이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싫어하는데 일단 그냥 그 근황부터 네. 맥두걸 아저씨가 본투런 쓰고 이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작가의 네. 근황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 이분이 보니까 재밌는 게 네. 2015년 나온던 책이 네. 내추럴 본 히어로인가? 히어로즈라고 써 있네요. 예. 복수형으로.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아니 영어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음. 여기 퀴즈에 보면 히어로즈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은 잘 몰라요. 아니 술 먹고 책도 읽는 사람이 술 먹고 책 읽으니까 잘 모르지. 그렇구나. 그래요. 그냥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네, 무슨 알겠습니다. 말인지. 킵고잉 계속 하시죠. 근데 이분이 보면 그 본토론에서는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로망을 엄청 비쳤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에서는 뭔가 초인에 대한 어떤 욕망을 드러낸 것 같아요. 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오래 운동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이제 그 격투기하거나 네. 중무술하거나 네. 뭐 약간 뭐 돛닦는 쪽 빠지거나 이런데 네. 뭐 서양분이라서 그런가. 음. 다음 책은 아마 그 파쿠르랑 뭐 이런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엄청 뭔가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나오진 않고요. 네네네. 여기 그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네. 최근 출판되는 본 히어로 내추럴 본 예, 히어로즈. 거기서 뭐 그 실제로 슈퍼히어로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훈련 네. 기술들을 검토하고 있고 네. 그 훈련 목록에 네. 파쿠르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은 그 플래시맨처럼 네네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걸 지금 훈련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여기 이제 있네요. 네네. 네. 본트론이라는 책 자체는 저도 굉장히 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기작인 내추럴본 히어로즈라는 어떤 책에 대한 오 원장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불안합니다. 되게 왜요? 컨셉이 네, 컨셉이 네, 불안하실 거 없어요. 네, 그냥 네. 이거는 그 내추럴 본 히어로즈라는 책을 제가 안 읽어보고 그냥
이런 책일 것이다 짐작한 거라서 그랬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 번역된 게 없어서 네네네. 원서를 봐야 되나? 원서를요? 영어 아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못하는 이제 구글링이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로. 네. 네. 그냥 뭐 전자책 사갖고 번역 돌리면 안 되나? 네. 내추럴 그 우리 폰트론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그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라기보다는 그냥 달리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그 달리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회원분들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무릎을 아파요, 뭐 발목이 아파요, 많이 써서 그렇대요.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죠. 체중이 얼마나 나가세요? 네, 65kg 나가요. 제 체중이 125예요. 많이 쓰긴 제가 더 많이 썼죠. 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동안 제 무릎은 괜찮았을까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잘 써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그 원장님들 상담하고 오시면 개념 자체가 많이 써서 아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많이 쓰는 것보단 잘 쓰면 안 아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바르게 쓰면 잘 사용하면 안 아파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원래 타고난 것 자체가 많이 쓰거나 잘 쓰거나 해도 괜찮게 타고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꼭 그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많이 쓰고 나서 과사용해서 무릎이 퇴행성 됐다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어머니 그럼 울트라 러너분들은 울트라 마라톤 분들은 발이 닳아서 없어져야죠. 얘기하면 엄청 화를 내세요. 그렇죠. 대부분은 화를 내세요. 특정한 어떤 그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이제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뭐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좀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유독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먼저 내세요. 우리 저 효쌤 병원에서 네네. 보면은요. 네네. 그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환자분들이 네네네. 자신의 환부 아픈 부위에 대해서 그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팩트 자체를 인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나 아픕니다. 오면 우쭈쭈 해주세요. 맞아요. 오면 아픈 사람 앞에서라는 단서가 꼭 이제 클레임 거는 만약에 클레임이 있다 그러면 아니 아픈 사람 앞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사실 여긴 다 아픈 사람 오는 데인데요. 할 수는 없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네. 아픈 사람 앞에서. 효쌤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그거 감안하고 약간의 감정 노동 감수하고 대부분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일단은 오신 분들이 위로받고 싶어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설명이나 그 논리적인 것보다 그 지금 위로받고 싶다. 내가 아프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좀 과사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네. 어머니들이 또 이제 뭐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약간 좀 네. 불합리한 자세로 많이 좀 하시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한 번은 오셔갖고 오시면 무릎 아프다 그러면 제 무릎은 어떻겠어요? 이러면 저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고. 간혹 이제 기분이 좋으면 어머니한테 맞장구 쳐드리죠. 어머니 이렇게 무릎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뭐 젊을 때 일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뭐 애 아빠가 일찍 죽어갖고 뭐 혼자서 뭐 가정사가 쭉 나와요. 몇 남매 그 다음에 자식 사랑이 이어지고 큰 애들은 어디 갔고 뭐 며느리 욕 나와야지. 며느리 그치. 며느리 욕. 그다음 며느리 욕하고 뭐 자기 때는 어땠는데 며느리가 뭐 어쩌다는 등 얘기하시고.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감정적으로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을 호소하는 거를 잘 받아주는 케이스고 그걸 잘 들어주면 나는 이제 한 게 없는데 무릎이 안 아프다고 그러세요. 많이 나아졌다고. 반대로 그럼 제 무릎은요. 제가 지금 체중이 125kg 나가요. 저 같은 돼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을 도수를 해주면 그냥 탐탁치 않아 하세요.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이러면서 그냥 불친절한데 뚱뚱해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어떻게 알았어? 제가 실제로 소원술인가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나보고 너무 뚱뚱해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소원술이가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네. 뭐 어쨌건 그 이 본트론에 나오는 어떤 개념 자체는 당신이 뚱뚱하건 아니면 당신이 뭐 많이 사용했건 실제로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움직임 자체를 잘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책 내용의 그 챕터가 30개 정도 되면 그중에 25편의 그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이란 챕터만 좀 뭔가 책에서 나이키를 건드려요?
나이키가 그냥 일반 회사니까 뭐. 아, 그래도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고 책에서 그런 내용을 건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 그렇겠지만 소송 같은 거 걸지 않을까요? 얘는 미국인이잖아요. 네. 나이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최영민 실장님의 변호사 친구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 25장만 그런 그 연구에 대한 팩트가 담겨 있고 나머지 1장에서 그 30장까지는 대부분 그 크리스토퍼 맥도걸이란 하버드 출신의 종군 기자 출신의 사람이 자기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왜 발이 아플까에 대해서 엄청 뭔가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 양덕이죠. 달리기 그치. 양덕. 그치. 자기 달리기 좋아하고 자기가 하버드도 나왔어. 근데 의사들이 자기 보고 넌 100km 넘으니까 달리지 마. 이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달리기 잘한다는 진료선 다 가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답을 전 세계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대답하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조금 신기한 프리랜서 기자라 그럴까? 자기가 달리는 주제에 대해서 스폰서를 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재주네요. 그게 좀 재주인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막 다녔는데 보면 지도는 다닌 것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앞뒤 얘기는 뭐 그냥 책을 보신 게 낫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인데 앞뒤 내용 그냥 책을 보시고요. 맞아요 진짜. 진짜 아까부터 우려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중요한 건 25장에 다 있다니까. 방송 시작한 지 지금 15분 됐는데 귀찮은 거야 벌써. 그리고 생각에 지금 이 방송을 분명히 남자들이 많이 듣겠지 이러면서 귀찮은 거야 지금. 뭐 다 알고 있죠 하는 식으로. 다 읽어봤잖아. 전혀 안 되고 지금 달리기에 대한 책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거야. 보통 사람들은. 결론은 맨발에 제일 좋은 달리기를 위한 신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팩트를 소개하는 게 있어서 25장에 그런 팩트나 논문 결과가 모여 있어서 그 신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요. 원장님. 나머지는 다 인물 위주로 스토리가 있어요. 원장님 방송 시작한 지 17분 됐는데 벌써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이 결론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 원장님하고 이제 그 오 원장님한테 방송 주제를 이렇게 딱 넘긴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를 주고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는 항상 뭐랄까요 그 안전핀이 뽑혀 있는 수류탄을 손에 쥐고 약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쪼이는 맛이 네, 있죠. 우리 1년 넘게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요거 아직도 얘가 뭘 할지 몰라. 쫄깃쫄깃하네요 진짜. 쫄깃하다. 우리 책 내용 속으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어렵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즐거워요. 즐거워? 진짜로? 즐거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즐거워. 계속 해봐. 빨리. 자. 아니 뭐 원래 그 내용을 말하기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봤었던 거를 아우 답답해. 보면 그 이 주인공 책 글 쓴 화작 그 작가가 울트라 마라톤을 직접 경험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그런 거를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책 넘기는 맛이 상당한 책이라 그래요. 네네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서사 구조 자체가 네네. 약간은 그 중국 무협지랑 비슷해요. 뭔가 엄청 수다스러워요. 네, 굉장히 그 뭐냐면은 이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25장에 나오는 뭐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뭐 논문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 자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잭 퍼셀 스타일의 그 운동화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요새로 얘기하면 스니커즈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컨버스화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50년대 그렇죠. 뭐 이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우리가 이제 그 요새로 치면 이제 군인 활동하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이 플랫 슈즈, 밑창이 편편한 플랫 슈즈식 운동화는 이미 2차 대전 때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이 운동화하고 러닝화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네, 아예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러닝화라는 개념 자체는 73년도에 나이키에서 처음 나왔다고 여기서 보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수께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운동 관련한 책에 나왔던 수수께끼 중에 굉장히 좀 유익했던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빵을 어떻게 먹어야 살을 많이 찌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량 에세이에 나왔던 이제 그 깔때기를 꽂자면 그런 거랑 또 하나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예, 인공위성하고 러닝화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발명됐게 이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화 이러거든요. 아닌가요? 러닝화 이런 거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최초로 다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 게 맞다 60년대 유리 가가린. 네네. 그 소련 소련 시절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게 벌써 유리 가가린. 그다음에 뭐 암스트롱 이런 사람 60년대예요. 50년대 60년대인데 나이키사에서는 러닝화를 73년도에 처음. 애당초에 러닝이 유행하게 된 게 70, 60대 후반인가? 네.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소룡 있죠? 이소룡의 그 마지막 유작인 사막유희 보면은 그 이소룡 에디션이라고 해서 요새도 나와요. 그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노란색 그 사막유에 입고 나왔던 신고 나왔던 그 저기 운동화가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러닝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73년도에 브루스리가 이제 그 영화를 찍다가 이제 유작으로 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러닝화가 발명이 안 됐어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러닝화가. 네, 그 정도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러닝화라고 하는 그 아이템 자체는 아주 그냥 그 현대에 나온 아이템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닝에 특화된 거를 유행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명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신발의 기능성, 운동할 때의 기능성에다가 러닝을 할 때 조금 특화됐다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음모론을 보태자면은 네. 이 나사에서 이 저 뭐죠 스피노프 네,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요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엄청 네, 많죠. 네, 근데 뭐 러닝화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나사에서 어떤 스피노프 제품이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 우주인들한테 신키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이 스피노프에 대한 음모설에 약간 힘이 실리는 게 뭐냐면은 실제 통계적으로도 봤을 적에 러닝화 자체가 보급이 되면서 러너스 인저리가 많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러너스 인저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통증에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뭐 정강이 부목이라고 정강이뼈 주변이 굳는 이유 없이 굳는 증명, 그다음에 무릎에 관한 부상, 뭐 그리고 장경인대가 짧아지는 증상, 그렇죠. 여러 가지들 있죠. 그게 이제 러닝화 자체를 착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내추럴하게 달리는 형태 자체가 좀 약간 자꾸 변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일반 신발은 보통 신발 앞코가 그냥 밑창이라 운동화랑 앞코가 들려 있지 않으면 그냥 운동화로 보고요. 러닝화들은 밑창이 이렇게 앞코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제 러닝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러닝화가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발걸음을 강조하다 보면 발이 더 지면을 세게 딛어야 되고, 발을 구름을 강조하다 보면 발목이 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일반 흙발에서 맨발로 혹은 그 신발 밑창이 많이 쿠션이 없는 신발로 신으면 뒤꿈치부터 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지면 반발력 자체를 갖다가 발에서 많이 인지를 해야지 뭐 몸 자체를 이제 그 달릴 때 포즈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화 자체에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앞코 있잖아요. 거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쿠션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밑창에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쿠션 때문에 이제 발을 디딜 때 그 지면 반발력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발바닥에서 인지를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발을 갖다 굴리려고 하는 그런 동작이 이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높을수록 발을 더 바닥에 세게 던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나사에서 스피노프 제품이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력이 여기보다 약한 상태라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에서 러닝머신을 달리기 위해서는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앞코가 들리는 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데 이제 지구의 일기압하에 있는 어떤 이 중력 안에서는 조금은 좀 이게 오버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에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몸 자체를 강하게 쓰게끔 유도를 해내는. 그러네요. 발구름을. 발구름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약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책 내용 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할 거를. 아니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달리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뭐냐 스커트랙하고 그 아르놀포의 달리기 어떤 배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난 중요하지 않게 봤는데. 진짜?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로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대부분 이제 크리스토퍼 맥도걸 아저씨가 기자라서 그런 거 엄청 수다스러워요 보면. 그냥 그 자기 감상만 써도 좋은데 감상을 얘기하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또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또 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서 구조 자체가 약간 무협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한 게, 그냥 이제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감동도 느끼고 네네네. 또 같이 뛰면서 무슨 그 상황을 묘사가 되게 예쁘게 돼 있다고. 네네. 실제로 이거 볼 때는 구글 찾아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더 그 어떤 현장감과 생생함이 좀 살아납니다. 네. 그랬다고 그 읽었던 사람들의 후기를 제가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런 칭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슬쩍 봤었을 때 뭐 이 책이 되게 그 소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전 그 본토로 보면서 느낀 건 이제 멕시코가 위험한 동네구나. 맞아요. 멕시코 위험하죠. 엄청 위험한 동네죠. 네, 무정부 상태. 거의 무정부 상태. 멕시코. 특히 얘네가 그 라라무리족이 타는 그 바랑카스 협곡이 엄청 무정부 상태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라라무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거기 죄짓고서는 이렇게 그 미국 쪽에서 넘어가가지고 숨어 사는 약간 범죄자들도 많이 사는 그런 사막입니다. 거기. 네네. 그렇대요. 네. 어쨌건 본트런의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은 이 재밌는 게 문명과 야만의 충돌. 뭐 야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얘기긴 하지만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러닝화를 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입각해가지고서는 정해진 어떤 거리 자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뛰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과 그냥 내추럴하게 술 퍼먹고 좋아서 뛰는 자들의 어떤 배틀. 이게 내용이 주죠. 그렇죠. 그 스토리의 주죠. 스토리의 내용은 이제 결국에는 신발보다 맨발이 좋다는 내용을 엄청 얘기하는 거지만 스토리의 주 내용 글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양덕은 양덕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진료소를 다 돌아다녀서 결론은 이제 오늘 갑자기 게시받은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 잡지 사진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면서 자기 그 사람 찾아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라라무리족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몇 번 사람 발견돼서 그걸 기사화해서 썼는데 일단 엄청 많이 달립니다.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 우리가 보통 마라톤이 기준인 게 있어요. 보면 마라톤 맞아요. 전설에 관련해서 그런가 걔 로마 병사가 42.19 뛰고 죽었대. 그 이상 뛰면 위험한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울트라 마라톤 좀만 뛰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훨씬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오 원장님이 울트라 마라톤도 뛰어보셨고 그또 이제 42.19km 풀코스 마라톤에 대한 어떤 로망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올림픽이 또 심어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피날레를 장식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그 엄청 많이 뛴다 그랬는데 거기서 소개된 울트라 러너 그게 이제 한 3일 동안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3일이라고 하진 않고요. 라라무리족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까지 축제처럼 달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하고 뭐 해서 놀 게 없으면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달리면은 뭐 술을 밤새도록 술 먹고 막 뛰어도 놀다가 아침부터 뭐 우르르 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달리 끝나는 시점이 뭐 이틀 동안 달리고 3일 동안 달리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가 특이한 게 이제 뭐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다 하루에 1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하루에 특이하게 그게 성인병이 없대요. 거기가 특이한 건 폭력도 없대요. 달리기로 다 생명력이 소진돼서 그런가.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는 엄청 순박하고 뭔가 엄청 조심스럽대요. 내가 가서 효건 선배랑 라라무리족을 만들려면 입구에 가서 날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먼저 말을 걸면은 예의 어긋나는 거래요. 과도하게 소심한데요. 근데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걔네가 스페인 정복자부터 누가 이방인이 들어오면 감기도 독감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사실 뭐 끌려가서 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고. 금광하다가 뭐 금캐다가 죽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계속 터부시하는 게 있어서 절차가 좀 복잡한가 봐요. 그렇군요. 남미의 그런 부족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나도 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진화를 했구나까지 이렇게 논리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끌어오는 건데 그리고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약간 그 환원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잘 달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만병통치약처럼 해결되는 너무나 거.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좀 여기는 사람들도 반론들도 봐오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에 나온 많은 논문들에 보면 그 본토론이 워낙 유행해서 그 달리기가 진화의 축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반대로 아니다, 우리 인간은 걷기 위해 진화한 거다는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논문 정도의 책은 아니긴 하지만 이 책 이후에 나왔던 어떤 그런 파생 이론이나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네, 있었죠. 파생 상품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소송에 지긴 했지만 비브람 5핑거스 비브라, 슈즈. 그럼 비브라임이 좀 너무 뭔가 날뛰었죠. 너무 나갔죠? 잘 나갈 때 좀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대 광고로 신발 자체가 발꼬락에 그치 그 발가락 양말처럼 생겼어요. 발가락 양말처럼 생긴. 저도 하나 있어요. 저는 한 3켤레 있습니다. 봤어. 동민이가 인천에 신동민가 저한테 그걸 팔면서 원장님 이거 잘 안 달아요 이랬는데 제가 신으니까 엄청 금방 달아갖고 동민아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했더니 원장님이시잖아요 이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께서 뭔가 특이한 아이템을 좋아하셔서 생신 선물로 다 그걸 사드렸는데 어르신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신고서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번 자랑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부터 또 이렇게 어디 산보 가시고 이럴 적에 신으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일반 신발처럼 이렇게 신는 게 녹록지 않으시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발가락 양말 매번 신는 것처럼 조금 귀찮아요. 네, 어디다 처박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신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을 때 저도 이제 고무장갑 꼈다가 벗었다 할 때 되게 이제 물기가 생기고 그러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불편하죠. 이게 벗을 때나 신을 때 특히. 그게 이제 안에서 뭐 그 땀이 흡수가 안 돼서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그래요? 신고 벗을 때 발가락을 껴서 신고 벗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그거 계속 길들이면 또 편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편한가요? 그게 그 신발 신고 아스팔트 뛰면 발 마사지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주법이 좋으면. 역시나 근데 뭐 신발 종류보다는 이제 그 얼마큼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좀 걷거나 뛸 수 있느냐. 네, 전 나이키 신발 신습니다. 그냥 나이키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나이키 신발 좋아해요. 과도한 어떤 회내 작용, 그다음에 무릎에 이제 어떤 그로 인해 생기는 어떤 무릎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그 파이브 핑거스 그 비브람 같은 경우에는 신발 제품 하나로다가 어떻게 보면 뭐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약간 광고를 했다가 이제 그 과대 광고로 걸렸죠. 그렇죠. 원래 여기 책 내용에도 비브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맨바라 테드가 나오죠. 등장인물이죠? 네, 등장인물인데 원래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분 되게 특이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갖고 맨발이 좋다는 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스코츠 레일 아놀루퍼가 달리기 하는데도 껴서 달립니다. 맞아요. 맨발로 비브람 파이브 신고 달리고요. 실제로 완주를 하고요 또. 이 맥도걸이 처음에 이제 그 본트런이라는 책 자체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 라라무리족 그다음에 멕시코 사막에 살아요. 되게 건조한 그 자갈 사막인데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취재하러 갔던 어떤 계기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한 장의 사진 뭐 이것 때문이었는데 미국 자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울트라 러닝이 많이 이제 그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울트라 러닝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 랠리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울트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마라톤 거리보다 더 긴 거 있죠. 그러니까 최소 80km 이상, 60km, 80km 이렇게 풀코스 마라톤보다 더 긴 거를 이제 뛰는 거를 보통 우리가 41.19보다 길면 울트라라고 하는데 울트라 러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많이 하는 건 이제 100km 넘어가는 걸 좀 진짜 울트라 치고요. 100km 안쪽은 그냥 가볍게 뛰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 지난번에 10km 뛰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 시장도 굉장히 넓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드벤처 랠리. 어드벤처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게 이게 뭐 길고 짧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악조건 하에서 이제 그 러닝을 하는 거 있죠. 서바이벌 느낌이 납니다.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 랠리라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콜로라도 협곡을 뛰는 어드벤처 랠리가 있어요. 협곡을요? 네네, 협곡을 뛰는 어드벤처 랠리가 있는데 120km짜리 이제 코스인데 여기가 이제 왜 또 협곡 자체가 또 굉장히 험준해서 힘든데 평균 해발 고도가 얘가 3,800m 이상인 거예요. 아이고 숨차. 네, 그러니까 산소량이 아주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이게 좀 그 이
읽으면서도 약간 제가 무협지 같다라고 약간 느꼈던 게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하프 마라톤 뛰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도전인데 여기는 80k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마라톤으로 치지도 않아요. 책을 보면. 아니 근데 실제로 계속 뛰나요? 그렇죠. 아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 네. 콜로라도 협곡에서 뛰는 어드벤처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다가 라라무리족이 출전을 했었어요. 60km 반환점을 돌 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험준한 협곡 자체를 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플러스 그다음 산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도 때문에 굉장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반환점을 도는 그 표정들이 자주 찍히는데 네. 이 라라무리족들은 편안한 표정으로다가 이 반환점을 도는 어떤 표정이 찍혀서 네. 크리스토퍼 맥두걸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단 데스밸리 마라톤이 더 많이 생각나요. 아 데스밸리. 예. 네바다 사막에서 뛰는 마라톤이 있어요. 이것도 책에 나오는 거죠. 네, 나와요. 그 무협지처럼 그 데스밸리 묘사하는데 그 아스팔트 얼마나 뜨겁냐면 신발이 바로 녹아서 달라붙을 정도 뜨겁대요. 네. 실제로 스콧주렉은 거기 달리기 할 때 옆에서 스콧주렉 보조하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이제 얼음관을 넣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1시간 이상 달리기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얼음관에 누워서 몸을 시원시킨 다음에 다시 달리는. 네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그 일반 러닝화 같은 거 신고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창이 다 녹아 붙어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열 처리가 돼 있는 그 이렇게 그 코스 이렇게 저 달리는 그 플레이스가 있대요. 고기를 뛰어야지. 고기를 벗어나면은 잘못하면 신발이 다 녹아 붙어서 이제 타들어가 버릴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옆에 있는 아스팔트 옆에 있는 그 사막의 진흙탕이 펄펄 끓고 있대요. 무슨 지옥이야? 지옥처럼. 거기에 동물이 빠져 죽은 시체도 있다고 막. 네, 뭐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싫어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면은 무슨 정신병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또 있어요. 그거 구글에 찾아보면 네바다 사막에서 계란 후라이 하는 게 나와요. 그냥 그 열기에 후라이팬을 놓고 사막 아스팔트에 올려놓자 계란이 바로 이거. 너무나 뜨거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런 어떤 그 어드벤처 랠리라든지 뭐 긴 거리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뛰는 아메리카 합중국 안에 있는 최고의 고수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무협지적인 여정이 또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맨발의 테드, 그다음에 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스콧 주렉. 맞아요. 스콧 주렉은 왜 별명이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시합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발이랑 면도를 안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달릴 때 보면은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뛰는 것처럼 장발에 수염을 휘날리면서 사실 본투런의 출판사에서 이제 다음 책으로 나온 게 호모 러너스 뭐 이대던 이거 같은 책인데 스콧줄의 일대기를 책으로 냈어요. 읽어보면 그건 약간 달리기보단 스콧줄에게 자서전 같은 얘기인데 그냥 좀 짠합니다. 달리는 내용도 물론 많이 나와 있고요. 옛날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 맞아요. 그가 뛰잖아요. 그냥 스콧주렉이 뛰는 사진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군요. 그런 약간 그 용모를 풍기면서 뛰고 뭐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뭐죠? 달리는 마녀 애니. 나오죠. 이렇게 약간 실존 인물들 자체를 갖다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뭐 그 강남 7개 같은 그런 애니 꼭 찾아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본인 스타일이세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요.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좀 극의 구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제 그 약간 픽션 같지만은 픽션이 아닌. 실제로 찾아보면 픽션이 아닌.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나중에 스콧줄의 아놀로프가 달리기 하는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드림팀을 이제 맥두걸이 드림팀을 만들어서 잘 뛰는 사람들 해서 이제 라라무리족을 찾아가요. 사막으로. 그래서 이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가장 장거리를 잘 뛴다, 험한 곳을 잘 뛴다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를 4명과 그 다음에 라라무리족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뒷집에 영희 아버지, 그 다음에 앞집에 사는 철수 아빠, 뭐 이런 사람들 대충 모아가지고요. 실제로다가 이 라라무리족이 뛰는 코스를 뛰죠. 험준한 사막을 갔다가 80km 코스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80km를 뜹니다. 같이. 실제로 이제 해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카피 중에 하나인데 문명과 야만의 충돌.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뛰었어요. 네네. 경쟁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되게 그래서 편해 보여요 달리는. 네네. 이제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본트론이라는 책 자체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 본트론 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자연체의 인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맨발 달리기가 좋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설명은 최 실장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아니야. 형이 얘기하는 바람 내가 할 얘기를 다 못했잖아. 아니 이제 저렇게 했었어야지. 네, 이제 뭐 방송 반 지나갔으니까요. 오 원장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네. 형이 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책에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그 맨발 달리기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몇 가지 뭐 뛰는 법 이런 게 좀 나왔었었는데 실제로 그 운동화 러닝화가 나온 다음에 뒷발부터 디디는 그런 주법이 사실 이제 쿠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식으로 우리도 배우기 그렇게 배웠었죠. 뒷발부터 이렇게 당겨 와서 밀어내는 걸로 그렇게 달리기를 배웠는데 사실 지금 그 맨발 달리기는 발바닥 전체가 닿거나 아니면 앞꿈치가 닿거나 하는 게 이론적으로 더 맞다고 하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 마라톤 하거나 유산소 달리기 보면 아무도 뒤꿈치부터 안 닿아요. 그래서 그게 그 잘못된 방법이다. 나이키를 비판하고 또 러닝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뒤꿈치부터 닿는 게 지금 되게 부상을 많이 일으킨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맨발 달리기가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무리시루사시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 동의는 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는 맨발 달리기 혹은 이렇게 발 앞꿈치나 중간부터 닿는 착지법을 하면 힘이 들어서 많이 못 뛰고요. 저도 그 달리기 적응할 때는 맨 처음에 그냥 나이키 신발 뒤에 쿠션 있는 거 신고 뒤꿈치부터 그냥 그런 주법으로 뛰는데 그 대신 살살 뛰고 최대한 발소리가 안 나게 가볍게 뛰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좀 풀리거나 달리기 익숙해지면 신발을 바꿔 신고 이제 빨리 달리는 걸 따로 연습을 해요. 인터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는 달리는 주법이 틀리죠. 실제로 족저근막염으로 이제 많이들 오시거든요. 많이들 오시는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지금 맨발 달리기를 추천하잖아요.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어디서 달릴 어떻게? 맨발 달리기를 그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도시나 아니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데서 만약에 하면은 아마 세상에 이런 일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런 데가 있다고 쳐도 그걸 달릴 때 그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일상적으로 뒤꿈치부터 닿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족골 골절이 잘 와요. 뒤꿈치. 그 전에 발꿈치가 발바닥에 까져서 다들 컴플레인 엄청 심하세요. 아플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방법론도 이제 앞꿈치가 닿아서 한다는 것 그 자세를 취해 보면 보폭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이제 달릴 때 느끼는 그런 거보다 훈련이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서 그 맨발 달리기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 과정까지 곁들여 가지고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 그 현실성은 좀 임상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맨발로다 걷거나 뛰는 그거를 우레탄이라든지 아스팔트 바닥보다는 실제로 흙길에서 하면 정말 좋아요. 아니면 잔디밭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좋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흙길이나 잔디밭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데가 뭐 자전거 전용 도로 정도가 조금 이제 살짝 그 흙길 비슷한 쿠션에 있긴 한데 그건 자전거 다녀야죠. 실제로 요즘 같은 때 잔디밭에서 맨발로 다니면 유행성 출혈열 걸리죠. 아니면 진드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풍토병이 있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실제 이 본트론이라는 책 자체에 나오는 어떤 그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그 책 서평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현자들의 소림 달리기, 소림 축구 버전, 달리기의 소림 축구 버전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이제
이 미국에서 건너온 울트라 러너들과 그다음에 이제 라라무리족 이제 그 인디언들이죠. 이들의 어떤 달리기 배틀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있긴 한데 실제로 다 전체 이 책 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내용 자체는 조금은 좀 어떤 쓰라린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자체를 약간 뒤집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오 원장님이 오늘 이제 준비해온 그 이 저 방송 원고 봤을 적에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해서 앞에 있는 데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다 쳐냈습니다. 얘기를 다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 원장님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중간에 얘기할 것도 거의 다 얘기하셔서 얘기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삐졌어요? 아니 너무 편해서. 아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어떤 요 그 쓰라린 진실, 우리가 듣기 싫은 어떤 그런 진실, 인체 진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책 내용을 보면 25장을 여기 요약한 건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그 달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연구가 달리기 신발 가격에 대한 그 연구가 있어요. 보면은 신발 가격이 높을수록 부상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그 발에 보완이 많이 될수록 네네네 보호를 많이 해줄수록 부상이 오히려 많다. 뭐 네네. 이런 얘기인가요?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자기가 신지도 않으면서 신발을 콜렉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발 가격 자체를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 신발 있잖아요. 그 조단 시리즈 막 이런 그런 건 네네. 사실 이제 신발이 달리기의 이상으로 패션의 아이템이 된 거죠 이제. 그 덕질의 하나가 된 거고. 덕질 하나는 그냥 그 희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뭐 많이 팔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 고기능성 신발일수록 부상이 여기도 많다. 보면 이제 그 스위스 베른 대학 예방의학 전문가가 연구를 했는데 최고 신발을 신는 주자들이 싼 신발 신는 주자들보다 부상 확률이 123% 높다고. 네, 그게 이제 그 15km 도로 경주 부분에서 베른 그랑프리란 참가 주자 4,358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래요. 이건 뭐 N수가 충분하네요. 네네. 우리가 이거 최고급 그 나이키 아디다스 러닝화 신고 이제 뛴 거보다 인사동에서 파는 그 고무신 신고 뛴 게 이제 발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이게. $95 이상 감나가는 신발 신는 주자들이 $40 미만의 신발 신는 주자들보다 2배 이상 더 자주 부상을 당했다고. 돈값을 못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쿠셔닝과 회내 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작용이란 게 사실은 우리가 그 달리기를 영상 찍어 보면 발이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건 앞부터 닿건 디딜 때 저 같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발이 안으로 많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면을 튕기고 나가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천천히 찍어보면 내 발이 저렇게 많이 뒤틀려 이럴 정도로 많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쿠션화나 러닝화들이 그 안으로 휘어지는 걸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족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 그 도장을 딱 찍으면 가운데 움푹하게 이렇게 안 찍히는 부분 있죠. 발 아치.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늙어서 그런가 옛날 행탄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행탄을 사람들이 몰라 그 이제. 발 자국을 보면 가운데 그 안쪽으로 움푹하게 아예 안 닿는 그게 이제 지면에서 떠서 이렇게 그 서스펜션을 이룬 거죠. 어떻게. 그래서 고기가 이제 완충 작용을 해서 쭉 넓어져서 거의 땅에 닿은 척하다가 복원력으로 올라오고. 사실 족저근막염이 거기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의 지금 운동화들은 아예 그냥 거기 덧대어서 보정을 해주고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해야 부상이 적다고 하는 건데 사실 연구 결과로 보면은 그거랑 보정을 많이 해줄수록 더 많이 다친다는 얘기죠. 단지 아마 발바닥이나 발목을 덜 다치고 무릎이나 뭐 다른 데 더 다치겠죠. 그러네요. 사실 그 러너스 인절에서 정강이 부목이 되게 이상한 종목이에요. 정강이 부목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스티프스 티비안가 뭐 그 경골 부분이 뻣뻣해지는 종목 그 병명이 있어요. 경골이. 네. 달릴 때 그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경련이 일어나면서 정경골근이나 정강이 주변이 굳어갖고 안 풀려. 그걸 정강이 부목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대부분 그거 그냥 약 주고 쉬라고 그러는데 그게 훈련할 때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풀렸다가도 좀만 달리면 다시 뭉치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운동할 때 그 후경골근. 거기 이제 막 이렇게 근육통 생기고 그러면은 보행 전체가 다 불편해지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그 비싼 신발 신어서 회내 작용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기시 자체, 정지 자체를 거기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회내. 네, 그건 그쵸.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네네. 그거 뭔가 우리 둘만 알 수 있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첫 그렇습니다. 번째 이제 아주 쓰라린 진실은 네. 값이 비싼 고가의 러닝화일수록 오히려 발에 좋지 않다. 이거는 나이키가 네. 이미 증명을 했죠. 나이키가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맨 처음 에어맥스 같은 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 효고 선배가 좋아하던 키 커지는 신발 샤크 시리즈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 샤크 시리즈가 트레이너들이 선호하는 1순위예요. 그게 그 신발 신으면 키가 한 1.5cm 이상 커지는. 굉장하죠. 네. 제가 애용했습니다. 키 커 보이려고. 네. 키 커 보이려고. 키 컸으면. 그거 나오다가 결국은 현대 2000년대 넘어서 내린 결론은 이제 나이키 프리런. 네네네. 맨발 같은 신발. 맞아요. 여태까지- 카피가 실제로 그랬어요. 예. 아. 여태까지 해온 것들은 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많은 돈 불려서 막 에어맥스 만들고 이러다가 결론은 맨발 같은 신발이 나왔습니다. 음. 프리런으로 점점 더 가벼워지고 지면의 어떤 접지력을 늘리는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죠. 좋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신발은 가장 싼 신발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트론에서 이야기해주는 네. 약간 쓰라린 따끔따끔한 진실 첫 번째 진실이고요. 두 번째 쓰라린 진실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것도 뭐 역시 네네. 25장에 나오는 네. 요약한 건데요. 발은 생각보다 충격을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미국인의 약간 뭔가 허풍이 좀 들어간 얘기 아닐까요? 왜냐하면 발이 충격을 좋아한다. 결론을 내리면 그런데 발바닥을 때리면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발에 있는 뼈의 개수를 보면 인체의 뭐 4분의 1 되는 뼈가 모여 있고 그건 개수를 따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발뼈가 엄청 정교하게 많은 게 돼 있으니까 네네. 발에 센서도 많고 그래서 발이 적당한 충격을 줬을 때 이제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발 그 실험한 걸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달릴 때 다리에 가는 충격이 몸무게 12배까지도 간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걸 이 한 발에 내려오는 12배의 충격을 단순히 이제 그 고무 밑창이나 네. 회내 보정 장치가 다 그 보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흡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달걀을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데 네. 두터운 이불 같은 거 덮는다고 해서 달걀이 안 깨지겠냐 뭐 이런 얘기처럼 비유가 절묘하네요, 이건 좀. 네, 여기에 좀 그런 얘기가 써 있고요. 네네. 그 실제로 나이키 스포츠에서도 이제 그 프레드리라는 연구소장이 미국 생체역학 학회에서 네. 폭탄 선언한 게 네. 부드러운 신발과 딱딱한 신발을 비교해 실험했을 때 충격의 세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폭했네. 자폭을 그냥 자폭했네.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이키 소장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신발 선전을 보면 막 계란을 떨어뜨리고 예, 많았죠. 충격 흡수를 얼마나 시키냐 이게 그 신발의 그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광고나 그 신발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약간 다들 그 비브람은 소송을 먹었지만 오히려 비브람 말고 베어풋이나 프리런처럼 이렇게 뭔가 맨발 같은 신발이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자연체에 이제 그 가까워지는 그렇죠. 어떤 그런 쪽으로다가 신발을 제조하는 어떤 테크놀로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잡았다.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얘가 이제 체조 선수들 얘긴데요. 체조 선수들 연구에서도 체조 선수들이 마루 운동할 때 마루를 푸신푸신하게 놓으면 더 잘 뛰는 게 아니라 지면에 내렸을 때 더 발을 세게 디딘대요. 그러니까 지면에 그 탄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살살 내려오는데 푸신할수록 더 확 내려 찍는다는 얘기죠. 약간 그 뭐랄까요, 바닥에 더 잘 붙으려고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푹신푹신하다 보면 스테빌리티가 떨어질 거 그쵸. 아니에요. 스테빌리티를 더 확보하기 위한 압인 것 같긴 압인 한데요. 것 같기도 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그래서 평소에도 아예 푹신푹신한 걸 하면 진짜 그 센서리도 좀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겠네요. 다음 얘기로 이제 그 물리치료사 분인데 이분도 데이비드 신택이라는 사람이 신발 회사에는 왜 보통 그 마라톤을 몇 번 뛰면은 신발 교환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가 실험을 해봐요. 근데 이분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러네요.
그 양적이죠. 다른 네.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네. 일단 안 믿어. 안 믿어. 네, 그걸 지가 해봐요. 해봐야 돼요. 아.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네. 먹고 살만 해서 그렇지 뭐. 음. 울트라노로 되게 유명한 아선 뉴트라는 사람이 얇은 고무 운동 하나로 6,500km 이상 달렸고 우승도 많이 했대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네. 그냥 일반 신발 신고 네. 10년 동안 매일 8km씩 달리는데 어. 신발이 만약에 바깥쪽이 닳아서 없어지면 네. 신발을 왼발 오른발을 바꿔서 신어요. 어? 그래서 그냥 달렸어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어. 심지어 마라톤 때도 별 문제가 없었대요. 네네네. 어. 이렇게 해서 신발. 10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이 신발 회사에서 400에서 뭐 6, 800km 정도 뛰면 러닝화 교환을 권하는 거를 아닌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그러게. 10년을 바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한 덕질을. 어마어마하다. 예. 덕질이죠 진짜. 10년 동안 달린 걸로 계산하면 뭐 아 진짜 거의 쓸데없다. 100달 진짜. 동안 24,000km를 달렸는데 그 오른발 왼발을 바꿔 신고 달려도 별 탈이 없었다는. 네. 아, 이런 참.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덕질로 어떻게 보면은 그 네. 인류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 아, 예, 아주 크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참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이런다면 네. 아, 달리기니까 뭐 건강해지기 좀 봐준 거지. 이게 네. 다른 거라면 참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놀랍네요. 친척들이 쉬쉬했을 것 같은. 창피하니까. 아,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쓰라린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서는 이제 슬슬 방송을 저 이제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인간은 맨발로 달리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일랜드 물리치료사도 나오고 뭐 부상의 큰 원인이 이제 발 근육 쪽이 약화됐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발은 원래 그 좀 전에 그 약간 효곤 선배랑 얘기한 것처럼 회내 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튕겨졌을 때 족저근막 일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족궁을 만들고 네. 그게 이제 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갖고 발에 대한 감수기가 좋아지면서 발가락으로 지면 잘 잡게 되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신발 신으면 신발 발 안에서 신발이 따로 놀지 발가락이 따로 놓지 못하고 머릿속에 신발 모양에 맞춰서 발가락을 그냥 통째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발가락을 이제 그 가닥가닥으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벙어리 장갑처럼 네네네. 그냥 하나로 다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거에는 예로는 이제 뭐 결국 제3세계를 많이 신발 안 신는 부족이랑 네네. 현대 사회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족저근막, 뭐 튀는 무좀, 뭐 발에 어디 무슨 이상 이런 거 다 맨발로 신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마치 디스크가 제3세계에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없고 네네. 서구어에서 의자 근무한 사람들 디스크가 있더라. 이 얘기랑 비슷하죠. 의자 앉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없죠. 제3세계는 그냥 대부분 육체 노동이 많으니까. 네네. 농사짓고 뭐 이래야 네. 되니까. 근데 그분이 다치면 골절이나 이런 거고. 네. 가만 앉아 있다 허리가 아팠는데 퇴행성 디스크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이 얼마나 유연하고 큰 조직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진화론 관점에서 우리 아까 지금 최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너무 확대 해석한 건 아니냐. 정점이 이제 진화론 관점에서 달리기를 바라본 거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존 선택에서 달리기 선택했는데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직립이랑 연관이 되고 시야를 넓게 보고 네. 호흡으로 네네. 그 서서 호흡 달리면서 호흡하는 게 되고 체열 발산하게 되는 게 이제 동물이랑 틀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진화론적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달리기도 어떤 진화론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마 이 책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릴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달리기에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 하는 게 이 사람 혹시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고릴라는 실제로 그 우리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달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빠른 그쵸. 속도로 다 주행하기 위해서 네. 네 발로 뛰죠. 네 발로 네, 해야 네. 돼요. 그 네 발로 하지만 사람은 이제 뛸 수 있는 구조에 더 적합하게 걷는 것보다 뛸 수 있는 구조에 더 적합하게 그리고 사냥도 그 그 아주 그냥 끈질기게 뛰어서 네네. 그 동물들을 지치게 해가지고 사냥했었다. 네네. 막 이런 네, 내용도 맞아요. 예. 본트론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부시맨 얘기 네네. 나오면서. 부시맨 얘기 나오면서 네. 인류의 원시적인 사냥 방법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이 계속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팀을 짜갖고 팀킬. 목표 정해서 목표가 쉬지 못하게
맞아요. 계속 쫓아가면서 누가 한 명 쉬는 동안 누군 계속 달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눔과 분배까지 사회성이 생겼다라는 네네. 것까지 연결을 시키는. 부시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책에서 그 네. 예를 들었던 게 실제로다가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가 그 처음 이제 태동되었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류의 인종으로 이제 분류된 게 이제 부시맨이고 뭐 부시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은 부시맨이 아니고 코이족이에요. 네네. 코이족이고 그쵸. 부시맨은 이제 서구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시 안에 예, 산다고 예, 해가지고 그래서 부시맨이라고 뭐 부르는 그쵸, 건데 그쵸, 그쵸. 그 아직까지는 약간 거의 그 물론 지금은 많이 운명화가 됐지만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거의 그 현생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 원장님. 네. 오늘 책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뭘. 네. 우리 원장님의 그 책 수술방. 네. 어떠셨어요? 수술방 아니라니까. 네. 휘쌤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완전 정독은 못 해봤고요. 네네. 군데군데 이제 발췌해가지고 보거나 지금 나이키 부분이라든지 네네네. 그 전에 또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봤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반론도 많았었고, 네. 근데 일단 달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화두를 딱 그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또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던져놓은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책을 그 첫 책으로 네. 선정한 그 오원장님의 해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제가 같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제가 원래 달리기를 잘 안 뛰지만 달리기 엄청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이렇게 군부대 가서 네. 그 달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뛰지만은 달리기를 좋아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달리기 강제로 배워서 그래. 강제로 배워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청와대 경호실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원장님도 엘리트 부대 출신입니다 또.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다리친 게 아니라 네. 달릴 때 발소리가 나면 쳐 맞았어요. 뒤에서 막 뭐 어떻게 방망이 발소리 안 같은 거 나? 들고 그 인터벌 달리기 시키는데 발다리가 다다닥 나면 그냥 달려들어서 팼어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 되는? 발소리가 안 나야 돼. 어떻게? 전력 질 줄 아는데 발소리가 안 나야 돼. 뭘 어떻게 맞으면 그렇게 돼요? 맞으면 뒤에서 닌자 저 나루토에 나오는 닌자들처럼. 네. 그럼 정말 나중엔 실제로 발소리가 잘 안 나요. 확실히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랑 그 발 디디는 게 잘 되면 발소리가 부드럽게 나고. 근데 저도 처음에 찍을 때는 지금 생각 발로 지면을 찍고 다닌 거죠.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면 고참들이 뒤에서 발로 까고 막 뒤통수 때리면서 막 미쳤냐고 그러고 막. 자 그렇게 오 원장님은 라라무리족이 되었다는 네. 전설입니다. 씁쓸한 또 전설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여러분들 그 인류의 어떤 그 진화,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저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진화해왔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엮어놨던 그 본트론이라는 책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게 나온 지가 좀 약간 된 됐습니다.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즐기고 있는 어떤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약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오 원장님의 어떤 재미있는 책에 대한 어떤 그 해석과 더불어서 또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이어폰 끼고 달리시면서 들으시면은 또 굉장히 즐겁게 또 책도 즐기고 달리기도 즐기고 할 수 있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또랑치고 가재도 잡을 수 있는 그냥 우리나라 걷기 운동 되게 인기잖아요. 네. 걸으시는 분들도 한 번씩 본토론 읽어보시면 네네. 내가 좀 계속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으면서 조금씩 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뭔가 달리기 부심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걷기로다 구원을 받으신 우리 저 아주라 선생한테도 하나. 왜 그래 또? 선물 하나 해줄까요? 알 거야. 네. 자 좋습니다. 오 원장님 오늘 그 책 수술방 너무 재밌었고요. 수술방 아니니까. 뭐 할까 그러면 할까요? 해부 교실 괜찮네. 책 해부학 교실. 하여튼 나 해부학 잘 몰라. 네? 해부학 잘 몰라. 그러면은 뭐로 할까요? 버려진 책 재활. 심야 책방. 오 원장님의 심야 책방 좋네. 심야 책방. 심야 책방. 좋네. 네. 빨간 심야 책방. 네. 심야에 앉아서 정육점 불빛이 흘러나오는 빨간 심야 책방. 심야에 앉아가지고 표절이고 그거는 심야에 앉아가지고서는 야식을 먹으면서 재밌게 방송 들으면서 책도 볼 수 있는 오 원장님의 심야 책방.
다음 주까지 확정해서. 네. 심야 책방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심야 책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좋은 그 코너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름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책 정육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책 정육식당. 그러니까. 자, 원장님 오늘 본토론에 대한 내용 그 뭐 재밌게 잘 엮어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다음 책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다독하는 친구라 엄청 난 이상한 책만 많이 읽어서 사실 본토론이 엄청 대중적인 거고 나한테 있는 건 되게 이상한 책 많아. 다음에는 저거 뭐죠? 저 마법 책 같은 거 하나. 마법 인문 그거 모던 매직 이런 거. 모던 매직 이런 거. 자, 좋습니다. 앞으로도 쇼 불량에스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내가 도와주니까 그런데 편하지 않니? 첫 방송이. 몸과 운동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은 올바디 채널의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올바디채널@gmail.com ALLBODYCHANNEL@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